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달라 이런 쪽의 목소리였다면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좀 이른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네. 하는 건데 방금 이제 제가 시청자들께 보고를 네. 드렸는데 주 초에 하면은 각하, 네. 주 후에 하면은 기각으로 뒤집힌 기류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다. 저는 뭐 네. 그 이미 예. 각하 결정을 각하를 해야 된다고 네. 결심한 헌법재판관들이 시간을 조금 미룬다고 해서 그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은 예. 왜냐하면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이고 네. 우리가 이제 소송을 수행을 하면 먼저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게 온당한 그 소송 그 제기인지 네. 그리고 실체적인 면 즉 그 절차적으로는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면 그 내용 면에서 원고 피고 어느 쪽은 말이 맞느냐 이 두 개를 동시에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각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아, 예. 그럼 그 내부에 뭐 저 탄핵 소추 요구한 탄핵 소추한 그 이른바 탄핵 소추 사실관계라고 하는데요. 네. 그 탄핵 소추 사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더라도 네. 그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까지 네.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를 네. 갖고 예. 이걸 문을 열 거냐 말 거냐. 네. 문 여는 것 자체가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되면 국회 측에서 그 열쇠를 가져와야 될 텐데 가져온 열쇠 자체가 이게 안 지금 맞는 이제 거죠. 안 맞는 열쇠를 가지고 네. 왔다. 그러니까 문을 못 여는 거죠. 문 열 필요가 없다 이건. 예, 네.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헌법학회의 그 과거 연원을 따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김철수 선생님, 권영성 교수님이 두 분의 헌법학자가 태두라고 했었고요. 그렇게들 근데 시간이 얘기했었죠. 좀 지나서 그분들이 조금 은퇴하시고 네. 연세대학교 그 허영 허영 교수님께서 네. 경희대 교수님이시죠. 그 지금은 경희대 네, 아, 그렇죠. 네. 명 교수님이신데 네. 그분께서 사실 이제 스멘트의 통합 이론이라는 그 새로운 헌법 해석학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네. 현대 한국 헌법학회의 원로이자 가장 그렇습니다. 그 권위자이신데 이분께서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사기 탄핵이라고 하실 때 이게 허영 교수님 말씀은 아닐 것 같고 네. 우리 당의 누구나 또는 광화문에 연설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했는데 예.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서 제기한 내용이 네. 내란죄를 범했다. 음. 그 내란죄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범죄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의원들도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 점을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부안 내동에서 함께 동조해서 결국은 그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에 가결을 해서 제 2차 가결 투표 네. 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거죠. 네. 넘어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하면 내란죄를 입증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러면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보다 탄핵 심판이 늦어져서 당신들한테 이룰 거 없다. 네. 뭐 이런 어떤 제안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갑자기 내란죄를 빼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란죄를 빼려면 처음부터 내란죄가 없든지 또는 내란죄를 그 삭제하려면 다시 의결을 거치든지 네. 해야 되지 이것은 탄핵 소추 사실관계가 달라졌다. 네. 그런 의미로 하면 이 내에 실제 이 그 국회 측에서 내놓은 탄핵 소추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결이 잘못된 거니까 네.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각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 각하 주장을 한 3분 정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전조가 마은혁 재판관 네.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때 그 전원일치 의견이었잖아요. 전원일치 의견이었는데
별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별개 의견이 세 분이 있었죠. 예, 네. 그 세 분의 의견이 정영식 재판관, 네. 뭐 그 이복형 조한창, 재판관, 조한창 예, 세 분이었는데, 김복형, 네. 예. 근데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 이 세 분인데 이분이 네. 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또는 이제 그 새로 그 윤 대통령 임기 중에 네. 임명된 세 조희대 분이죠.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렇죠. 네. 또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네. 그 세 분인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그 국회의장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 이것은 명백히 절차상 잘못이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각하 의견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각하하지 말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니까 헌재 권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국회 측에 보정할 시간을 2주를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변론 제기를 해서 보정을 하고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저는 그것이 보정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네. 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임명 촉구 결의안을 네. 보정으로 간주해서 그러면 의결을 한 것으로 봐주겠다 해서 네. 그분들이 통과시켜줘서 참 전원 희한한 일치가 추인 됐죠. 절차라고도 볼 수가 뭐 있겠는데. 추인도 그래 하려면 네. 의결을 거치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은혁 재판관의 이 불임명이 위헌이다 이런 확인을 한 건데 네. 그때 세 분이 바로 그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똑같이 지금 이거 의결이 잘못됐다. 그분들은 똑같은 논리 구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논리.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저 똑같다. 보정해봐라. 네. 보정. 이번에는 이게 보정해봐라.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네. 저렇게 갑자기 막 예. 민주당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발악하듯이 하. 이렇게 지금 뭐 삭발 단식 또 뭐 심지어는 탄핵 예.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야기까지 거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저 5대 3으로 지금 각하 의견을 세 분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 5대3 구조가 거의 굳어져 있고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에 어떤 다른 요인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서 내놔라. 이제 이 보도가 맞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감지할 여지는 있죠. 네. 아무리 그래도 네. 그 당사자니까. 네. 심판정에 같이 앉아 있었던 양측의 대리인단들은 더 좀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지나가는 바람 냄새라도 맡지 않겠습니까? 하.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갑자기 별 관심이 없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맞습니다. 예. 별 그게 관심 최근에요? 없어 보이던데. 예. 임명해도 어차피 시간만 늦어진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 임명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음. 그래서 최상목 대행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쑥 들어갔었는데 네. 갑자기 지금 뭐 망고에 뭐 무슨 저 중범죄자 다루듯이 막 지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아주 눈에 두드러진 대목이었어요. 바로 그 장면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히 한덕수 총리를 선고할 수 있음에도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를 그 탄핵 결정문을 아마 발표하는 그런 선고를 하면 100% 돌아올 거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저는 마은혁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네.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둘을 임명했으니까 조금 약한 골이라고 보겠죠. 네. 그렇게 저렇게 그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도 저는 절대로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임명을 할 필요가 있겠으면 만약에 제가 국무회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려고 나서면 국무위원 대다수가 사표를 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최상목 권한 대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8명의 그 재판관 중에 3명이 각하를 주장하고 있으면 탄핵은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막 갑자기
그 전에는 뭐 중도 이야기도 하고 아주 점잖게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아주 얼굴도 저 낯빛도 불안하게 막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눈빛을 보면 저분도 뭘 아는 것 같아요.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지상파 종편 그다음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이 시사 토론 뭐 이 방송들을 많이 보시고 많은 출연자들을 접하실 텐데요. 두시엔 김광일은 그러한 그 숱한 출연자 중에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가장 정통한 소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분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특히 있었던 그 속보 먼저 여러분하고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거부권 용지 가지고 와 그리고 거부권에 사인하고 이게 아니고요. 제의 요구권,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에 서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은 일단 수사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비례의 원칙이 어긋난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헌법상의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목적과 수단이 거의 비등해야 되는데 이건 크게 어그러져 있다. 이제 이러면서 비례의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검찰은 명운을 걸고 명태균 사건 수사하라.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이제 거기까지는 뭐 다 옳은 이야기니까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명태균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름이 자주 거론됐던 분들인데 야당 쪽에서는 우선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여권의 잠룡들을 보호하려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 검찰에서는 지금 과도할 정도로 수사를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호할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끝내고 그냥 뭐 이른바 속칭 뭉개했다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건을 이제 아예 서울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그 검사들 그 수사팀이 그대로 와서 지금 수사를 예. 하고 있고 연일 우리 당의 최고 그 지금 기대주이자 차기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연일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지금 그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빨리 수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제대로 해명해 주겠다. 네. 그리고 사실 명태균 씨는 정치판에 사기꾼인 거는 다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을 말하는지 또는 거짓말 섞어서 말하는지 아예 완전히 거짓말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밝혀낼 일이지만 그동안에 한 말 중에 뭐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그 틀린 말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본인 주장만 있는 그런 사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사안의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본인이 낸 것도 아니고 네. 제3자가 여론조사비를 냈다는 것인데 네. 김모 씨가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김한정 거죠. 씨라고 이미 이 언론에 다 공개가 네.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부담했다고 하는 건데 그분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만 부담한 것도 아니고 말로 그 이준석 대표 네. 여론조사 비용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비도 예.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이준석 대표는 나 그 사람 아예 모르는데 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은 계속 여론조사비를 누가 냈든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받았으면 객관적이든 뭐 실질적이든 네.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그 네. 이익이 귀속처가 난데 나는 그 여론조사를 받지 못했고 네.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에게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다 줬느냐. 근데 그쪽에서는 계속 김종인 위원장에게 갖다 줬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 그럼 김한정 씨도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 그리고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는데 그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맨 먼저 갖다 준 사람을 위해서 대납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말이죠. 뭐 13번을 했는가 하는데 그 13번이 모두 예. 김정인 위원장에게 갖다 놨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한 여론조사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요? 그럼 김정인 위원장이 그때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그대로 오세훈 시장에 갖다 줬다면 몰라라.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고 이쪽에서도 돈을 받았다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네. 여론조사를 가져다 줬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에게 가져다 줬다. 그러면 제가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그 정치자금법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되겠느냐? 저는 뭐 그게 다 주장하는 게 다 맞다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답답해서 빨리 조사해 달라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말고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때 대법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게 무죄 취지로 되돌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호화 이 변호인 군단 그 뭐 대법관 했던 사람은 검찰 뭐 거의 수뇌부 했던 사람들 그 화려한 멤버들 말이죠. 그 일각에서는 그 사람들 제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줬으면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돈. 그때 불거졌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번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 변호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안 줬잖아요. 네. 근데 변론하러 왔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수임료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예 몰랐다면 네. 모를까 그 사람의 수임료를 준 사람은 사실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 뭐 방교 회사에 가서 사회이사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네. 뭐 그런 방식으로 네. 지원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를 일면식도 없는 분이 와서 변론을 하나 그러면 수임료를 얼마 드릴까요 하면 뭐 저는 딴 데서 받았습니다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랬다면 그는 실질적인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인 이익 자체가 귀속된 적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 다른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대납을 했느냐 어떤 돈이란 건 항상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느냐 실질적인 그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됐느냐 이제 그걸 봤을 때 그걸 보면 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 결정을 되게 이 국무회의의 결정 사항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은혁 지금 말씀 주셨던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일은 없고 다음 주 초로 또 이제 국무회의가 올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튼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할 때까지는 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들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오늘 갑자기 이제 그 이른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승복하겠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가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고 그 유튜브 뭐 방송에 나가서 정치 시그널인가요 하는데 가서 헌재 결정을 승복하는 듯한 이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 판결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네.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슬쩍 넘어갔어요. 네.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헌법재판소 판결 승복하라 이렇게 네.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단순히 탄핵 소추를 한 입장에서 탄핵 네. 소추가 기각되면 네. 그냥 없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또 자기 재판이 있잖아요. 네. 하루하루씩 다가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하루 다가오고 이래 목을 쪼우는데 아. 이제 26일 되면 항소심 선고가 있고 네.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는 대법원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석 달 내에 예. 만약 이게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예. 뭐 그때까지 선고가 안 된다든지 네. 또는 그때까지 선고가 되어서 대통령 이 임기 중에 그 사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자기가 그 중간에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네. 선거고 뭐고 못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재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교도소 아마 저 정상적인 재판이 있으면 교도소 꽤 가야 될 걸요. 못 나올 걸요. 네. 근데 그게 하루하루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빨리 대통령을 결정하고, 끝까지 예. 코너로 몰아놨다가 네. 본인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하면 네. 뭐 시쳇말로 죽 쏘아서 누구한테 갖다 바친. 뭐 하여튼 근데 그거보다 갖다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예, 또 그렇게 된다. 예. 이게 네.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눈빛을 보면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요. 어떤 노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옆에서 충성분자들이 또 있잖아요. 네. 저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국회의원 있는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막 단식하고 삭발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저도 그래도 이번 삭발하는 그 의원들이 다 초선이어서 그런지 이름이 좀 낯설기는 하더라고요. 네. 참 하여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삭발을 왜 하는 거예요? 삭발을. 참 이 승복 문제가 김 의원님 그래서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승복 뭐 말은 모두가 다 승복을 선언해라 그러고는 있지만 아무리 승복하라고 해도 예. 판결이 엉터리면 승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헌법재판관이 그 구성에서 이게 뭐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누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누구고 해서 이게 드러나 있고 이분들이 공동해서 움직여요. 이번에도 보면 그 감사원장 탄핵 그 만장일치로 네. 기각은 했지만 그중에 보충 의견 3명은 또 문영배 그렇더군요. 재판장을 빼고 네. 3명이잖아요. 예. 정계선, 이미선, 이정미 이분들이 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 보면 사소한 거 정말 제가 봐서는 이게 될 이야기인가 싶은 것도 시비를 걸었어요. 일단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훈령을 국무총리한테 네. 예, 감사 청구권을 준 것이 위법이다 뭐 위법이다. 그랬더라고요. 또 뭐 네.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것. 근데 네. 국무총리가 훈령으로 감사 청구를 청구하는 것을 법률에 꼭 있어야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나? 일반인도 네, 사실은 감사 청구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감사 청구에서 또 감사 나오던데. 네, 그래서 그걸 훈령으로 해서는 안 되고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데 위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그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념의 이 대표자, 이 진영의 대표자처럼 움직이는구나. 그것이 명백히 나타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되고 그런 것이 이미 상당 부분 이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됐고요. 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심판을 하고 있는데 별론 시간을 제한하고 뭐 면박을 주고 증거 절차, 증거 채택 절차를 굉장히 위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의자 아닌 진술 조서, 진술인의 참고인의 진술 조서를 본인의 진정 성립 그러니까 법정에 와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느냐 이거 조서로 증거 채택이 되느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마음대로 그러면 법이 그동안에 바뀌었는데도 마음대로 증거 채택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그 수사 중인 사건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거꾸로 형사사건 수사 중이면 오히려 헌법재판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법을 무시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헌재가 차라리 먼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걸 위헌 판결로 위헌 법률로 그 결정을 해서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다면 저 뭐 어쩔 수 없죠. 네. 뭐 그렇게.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법을 막 위반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쟁점적 사안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면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야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평의했다고 하잖아요. 평의. 네. 그 평의라는 게 초법적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평의 공식적 기구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협의를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다수결이잖아요. 네. 그럼 5대3으로 늘 나온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이 이게 위헌 법률이라고 결정하려면 6대2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건 6대2는 안 되니까 평의로 하면 되잖아요. 네. 5대3이면. 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 대 구항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스탠드를 10만 관중이 가득 메운 상태에서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심이라는 사람이 호루라기를 들고 일방적으로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어떤 팀 선수들은 볼만 잡으면 휙 불고 너 파울이야 하고 눈에 봐도 이미 그 말도 안 되는 그 편파적 일방적 그런 심판 행위가 90분 내내 진행이 되어서 이미 관중들이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벌떼처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축구 경기가 2대 0으로 끝났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 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근데 그 관중에는 예. 어차피 양쪽에 훌리건들이 또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도 네. 이 훌리건들이 그 펜스를 넘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좀 공정하게 네. 해주면 좋은데 예. 이건 뭐 일방적으로 저렇게 오니까 국민들이 이미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이든 또는 뭐 정치권이든 어느 누구가 승복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다 싶은 정도의 재판을 진행해 오고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치료약이 없다고 보죠. 네.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